네, 2021년 6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 X파일과 대호 프로젝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호 프로젝트 뭔지 아십니까? 정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6월 23일 SBS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윤석열 X파일을 파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달라고 하지 않더라. 그러면 제가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게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부적절하다 라고 하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건전하고 공식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누가 대통령감인지 누가 허물이 더 많은지 등등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X파일 사건은 덮이게 되는 거죠. 이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X파일 없다 그랬고 또 이걸 갖고 있다고 한 정성철 씨가 파쇄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 이거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성철 씨는 이 문건을 전달해 준 사람은 말하기를 6월에 작성된 문건은 여권으로 받았다라고 그랬고 4월에 작성된 문건은 어떤 기관에서 받았다라고 했다. 근데 그 어떤 기관은 정보기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어제 삥 둘러서 애둘러 표현했지만 윤석열 마타도는 별거 아닐 것이다 라 그랬는데 별거 아닌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커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씨 장모가 7월 2일 날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선고를 받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봤다라는 거 외에는 그런 걸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대호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석동원 변호사가 대호 법무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호를 따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이 대호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많이 알려졌죠. 근데 아는 사람만 알고 실체는 없습니다. 대호 프로젝트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구체안이 있는지 되게 이런 거는 뻥 계획이거든요. 뻥 계획만 있고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플랜 없었던 거죠. 또 X파일도 지금은 나오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이 X파일을 만약에 내놓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여러분 그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 아십니까? 그분이 혼외자가 있었죠. 부인이 아는 여성한테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건이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분이 검찰총장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 정보를 구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보도를 당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사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근데 최동욱 씨 사건 때는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특이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틀어져 버렸어요. 최동욱 씨는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최동욱 씨가 혼의 아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거는 무슨 뭐가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갖고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윤석열 씨 부인이 어떠하다 공개된 거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숱하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어디서 구했느냐 하게 되고 그게 사실일 경우 틀리게 되면 당연히 또 그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죠? 사실인 경우에는 윤석열 씨가 사퇴를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별도로 너는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정보기관에서 구했다면 정보기관은 어디냐 그럼 정보기관은
국민 사찰을 한 거네.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다 복잡해지죠. 사실이 아닌 정보라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떠들었던 사람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되고요. 장성철 씨가 그런 위기에 몰려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지날수록 또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파일을 모아놓고 있다 그랬는데 공개해봐라 그래서 공개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X파일은 이걸로 일단락됩니다. 물론 다음에 또 점화가 되고 하겠지만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유사한 게 이 대호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부터 이제 대호 프로젝트가 있다. 추미애 장관이 작년에 예결원에서 또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 대호 프로젝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석동현 씨 사무실에서 딴 대호에다가 프로젝트를 붙인 건데 형체가 없잖아요. 대호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갖고 윤석열을 흔들었는데 큰 효과도 없었고 실체도 없고. 그럼 이게 뭡니까? 자꾸 이제 정치적 장난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역공을 받아서 본인도, 그걸 떠든 본인도 다치고 정치적으로도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가 변한 겁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그 틀은 누가 제공했냐? 민주당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마타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가라앉습니다. 결국은 엑스파일을 꺼내갖고 누구를 도와줬느냐? 윤석열을 도와줬습니다. 이건 윤석열 씨의 운이겠죠. 어디까지 이 운이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한데 운이겠죠. 윤석열 X파일, 윤석열을 흔들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하다. 그리고 윤석열을 흔들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론했던 대호 프로젝트는 이미 대호인지 실호인지 잃어버린 호랑인지 존재감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터뜨릴 때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 터뜨려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여자들이 나서 터뜨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일긴 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부인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혼했습니다. 첫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재혼을 했고 그의 재혼을 한 부인도 재혼입니다. 원래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바이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질 바이든은 전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직접 영국 언론에 나와서 조 바이든은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야만 그게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그 남편의 폭로도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데는 큰 방해 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공작 정치적 요소로 어떤 정치를 흔드는 거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경향, 한국도 그렇고. 아마 이번에 윤석열 엑스파일하고 그 전에 대호 프로젝트가 흐실부실 사라지는 거는 이 민주당 정권이 그토록 공작 정치 없애자고 한 것이 드디어 먹힌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발등 찍을까봐 포기하면서, 물론 정성철 씨는 민주당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습죠, 정치라는 게.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윤석열 엑스파일이 사라지게 된 경위하고 꺼졌다라는 거하고 대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